결과적으로 자기가 제일 힘들었다. 그렇죠. 다른 곳에는 검찰청 법무관들은 힘들지 않고 꿀 빨았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가위바위보. 그래. 타영아. 네, 법무관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변호사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되신 세 분 법무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 법무관 생활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직을 하셨습니다. 우리 유민환 법무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민환 법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옆에 마찬가지로 공단 법무관 생활이 끝나자마자 배신을 하시고 이제 나가셔서 개업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동철 법무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철 법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우리 법무관 생활이 끝나도 의리를 지키시고 공단에 남아주셨습니다. 우리 곽타경 법무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타경 법무관입니다. 네.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먼저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게. 세 분 모두 다 이제 법무관 생활 마치시고 이제 엄연히 다 변호사신데 마침 오늘 주제가 공단에서의 법무관 생활이고 그리고 세 분 다 법무관 생활을 이제 마치신 지 이제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편의상 제가 법무관으로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법무관 생활 끝나자마자 다시 또 공단 본부에 올 줄은 몰랐는데요. 네. 제가 안 그래도 계장님께서 예. 7월에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네네. 제가 7월에는 이제 개업 준비하느라고 네, 너무 바빠다. 네, 그래서 네, 너무 네. 바빠서 이제 어렵겠다 이렇게 고사를 했음에도 계장님이 8월도 된다 아. 이러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네.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개업 준비는 잘 돼가세요? 네, 지금 이제 하나하나 해가고 있고요. 아직 네. 처음에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네네네.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저도 예전에 충주 출장소에서 처음 이제 공단 입사하고 이제 충주 출장소에서 일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벌써 한 5년도 더 된 일이죠. 근데 당시 충주 출장소에서 일하시던 법무관님도 지금 법무관님들처럼 이게 법무관 생활 끝나고 이제 밖에 나가서 개업을 하시는데 당시에 충주 출장소 소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으니까 아이고 정글로 들어가는구만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겠죠. 정글로 들어간다는 게 요즘 변호사 시장에서 개업을 한다는 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법무관님 개업하신다길래 그 개업도 무슨 동업이 아니라 1인 사무소잖아요. 네, 1인 법률 사무소잖아요. 네. 굉장히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1인 사무소를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아직 쉽지 않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잘 몰라서 일단 시작은 하게 됐는데요. 네. 또 일단 언젠가는 또 할 생각이 있었으니까 어차피 할 거 빨리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인테리어는 지금 다 끝난? 네, 이제 거의 다 끝나갔고요. 이제 제가 일은 계속 8월 초부터 하고 있는데 일은 하고 있는데 이제 예. 나머지 비품이나 가구나 이런 것들 좀 정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응원합니다.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중에 꼭 한번 찾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 법무관님은 어디로 이직을 하셨을까요? 네. 저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저도 유 법무관님도 이제 개업을 하신 줄 알았는데 이게 예. 이 김동철 법무관이 예. 이제 개업 생각을 마음 먹고 할 때 예. 혼자 하기 무서우니까 예. 계속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예. 계속, 물론 이 같이 하자는 게 공동으로 사무실 운영하자는 건 아니고 같이 너 따로 나 물론 따로 하자. 같은 고통을 느끼자. 왜냐면 그래야 나만 죽을 수 없다. 그래야 대화할 사람이 있고 사실 저희가 공단 있으면서 이렇게 공단 생활을 잘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공단 생활 같이 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 사내 메신저로 얘기도 많이 하고 해서 버틸 수 있었던 건데 그 연장선 아니었을까 하고 저는 고민하다가 그 법무법인 YK에 입사하게 돼가지고 이번 주 화요일 날 계약서 쓰고 프로필까지 촬영하고 왔습니다. 프로필 촬영도 하는구나. 이제 한껏 또 홈페이지 올려야 되니까. 그럼요 또. 완전한 배신자군요. 근데 너무 못생겼더라고요. 곽 법무관님은 인천 지부로 지금 이제 공단 변호사로 이제 남으신 거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되게 아쉬웠던 거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단을 전역한 게 사실 아직도 잘 실감이 나지는 않는데요. 지금 계속 출근해야 될 것 같고 안 그래도 저는 지금 제 사무실 대구 지부 이렇게 되게 가까워서 제가 이제 대구 지부에서 2년을 근무하고 대구 서부 출장소에서 1년을 근무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대구 지부는 또 한 번씩 놀러 가고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저희 셋이 되게 UC로 계속 얘기하고 이랬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좀 약간 이렇게 허전하기는 합니다. 또 저희는 논산에서도 이제 같은 분대였거든요. 같은 분대였어요. 제가 그 소개 말씀 때 제가 네네.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세 분이 동기십니다. 동기시고 그 법무관 동기시고 그리고 이제 그 방금 김동철 법무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훈병 시절인가요? 네네, 훈병 시절 때도 같은 분대였고 네. 그 같은 분대 그 같은 분대 이념은 그 무시 못 하거든요. 그거 악연이죠. 악연인가요? 악연이죠. 이게 참 네. 한 달을 같이 생활한다는 게 예.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4개월이 아니 4주가 4년이 될 줄 몰랐습니다. 세 분 다 나이도 다 동갑. 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거기에도 약간 에피소드가 하나 아, 있는데요. 맞아. 네, 이게 네. 또 곽타영 법무관이 네. 그 소위 말하는 빠른 년생입니다. 그래서 네. 약간 저희한테 이제 처음에 만나서 서로 이제 다 나이 얘기를 할 때, 네. 근데 나는 빠른인데 이러길래 이제 바로 이제 유민호 아니, 법무관이 근데- 제압했습니다. 저는 사실 예. 빠른 93년생이지만 네. 대학 그 1년 늦게 가서 네. 그냥 동기들도 다 94년생이었고 아. 다 그냥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그래도 이 친구들이 불편할까봐 아. 제가 먼저 빠른 생일이긴 한데 너희들이 동갑으로 지내자고 하면 난 충분히 그럴 용의가 있다. 이런 거를 제가 약간- 먼저 밝힌 거죠. 아. 선심 쓰듯이 동갑으로 지내주겠다. 근데 아, 그때 상황이 그런 느낌이 저런 아니었는데.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는데. 다들 침묵 속에서 이제 네, 박태영 네. 법무관이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자는 듯이 얘기를 하는데 음. 근데 나는 빠른 년생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근데 빠른 연생이기는 하다. 뭐 그냥 형으로 부르라고는 안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 친구는 비범하다. 일반적이진 않다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냥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무슨 소리냐. 그렇게 다들 제압했습니다. 머리 빡빡 깎고 앉아 있는데 뭘. 그 제가 이제 법무관님들이랑 지금 이야기 나누는데 제가 자꾸 법무관 그러는데 이 법무관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생소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법무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막 법무사랑 헷갈리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무관이 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법무관이라고 보통 부르는 호칭은 뭐 크게 두 가지 정도가 하나 있습니다. 네. 군법무관이라는 또 그런 직업이 있고요. 또 네. 저희처럼 이제 공익법무관이라는 신분이 있는데 이제 군법무관은 물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군인 장교로서 네. 이제 뭐 군검사 아니면 또 군판사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공익법무관으로서 법무부 임기제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 신분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일정한 나이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군대를 안 갔으면 선택할 수 있는 뭐 대체 복무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익법무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의 공무원 신분으로 일을 한다는 거고요. 네. 이제 군법무관은 이제 군인 신분으로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이제 복무 기간이 조금 긴데요. 이제 둘 다 38개월입니다. 훈련소 기간까지 포함해서. 네. 그래서 38개월 좀 굉장히 긴 편이라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현역병들의 그 복무 기간이 줄어들 때 이제 저희는 그 기간이 줄어들지가 않아서 기간이 조금 너무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38개월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기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때 이제 대체 복무 같은 거를 네, 하시는 맞습니다. 거랑 그래서 비슷하다고 보셨는데. 비슷하게 이제 의사 같은 경우에는 뭐 군의관도 있고 네. 또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제 공중보건이라고 이제 네. 보건소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런 것과 저희랑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법무부에서 일을 또 많이 하고요. 네. 아니면 뭐 각종 검찰청이나 아니면 공단도 있고요. 이 세 가지가 제일 메인이고 그 외에 뭐 출입국 사무소나 아니면 뭐 산업자원부, 환경부 이런 행정부처 이런 곳들에도 조금씩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기관에 골고루 네네. 다 네, 그 공무원이 갈 수 있는 여러 아. 곳들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가서 그러면은 그 소송 같은 거를 하시나요? 다른 기관에서 뭐 물론 우리 공단에서 뭐 세 분처럼 법무관님들은 뭐 우리 공단이 이제 소송 대리를 이제 공식화하는 기관이니까 뭐 소송 업무도 많이 재판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다른 기관에서 일하시는 법무관님들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분들도 뭐 소송 그건 일단은 뭐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친구는 3년 동안 공단에서만 법무관 생활을 했었는데 네. 저는 중간에 검찰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네네네. 이제 광주 고등검찰청에 있었는데 이제 고등검찰청 소속 법무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이제 국가소송이라고 네. 해서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대응하는 부처가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참 따로 네네. 처음 하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 네, 이렇게 하시면 돼. 이거 넣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이제 국가소송,
국가 배상 그리고 이제 행정 소송 및 행정 심판 네. 이렇게 있는데 현재 이제 행정 소송 같은 경우는 근데 예전 검찰청에 있었지만 지금은 법무부 소속 법무관들이 담당하는 걸로 바뀌어서 네. 지금 행정 심판이랑 국가 배상이랑 국가 소송을 법무관들이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 배상 같은 경우는 뭐 말 그대로 이제 국가나 지방 지자체로 인해서 국민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네. 이제 자르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꾸 정의를 내리려 하지 마. 안 어울리는 걸 하지 마. 자꾸 정의를 내리려 하지 마. 그냥 하고 싶은데 그냥 말이나 해. 자꾸 생각하고 정의 말하지 내리는 말고. 건 얘가 잘해. 그래, 정리하는 거는 안 그래도 돼. 빨리 해. 시간 없어 빨리. 방금 이거 넣으면 재밌겠다. 그러니까. 네. 어쨌건 국가소송, 국가배상, 행정심판 뭐 네네. 이런 일들을 네. 보통 하게 되고 이제 보통 이제 검찰청에 법무관들이 2-3명 정도 있어서 그 일들을 나눠서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광주가 제일 일이 적은 곳이라고 저 한 명밖에 배치를 안 해서 광주 고검에 계셨던 거고. 네. 그쵸. 확인되지 않은 사실 저렇게 막 일이 적다고 얘기해도 되나요? 근데 아니 그거는 그 일이 적기 때문에 한 명만 배치해서 제가 일이 제일 많았습니다. 저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제일 힘들었다. 그렇죠. 다른 곳에는 검찰청 법무관들은 힘들지 않고 꿀 빨았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얘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사실 이것도 원래 자기 군 생활이 제일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군생활이 제일 힘들죠. 그럼 검찰청과 공단 중엔 어디가 더 힘들었나요? 저는 검찰청이 더 힘들었습니다. 검찰청이 힘들어요. 네. 이게 사실 검찰청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많이 좀 유해지긴 했어도 어쨌건 그 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직된 그런 느낌이 그렇죠. 없지 않아 네, 있었고 네, 네. 다행스럽게도 그 당시 검찰청에 계셨던 그 검사님들이나 뭐 검장님, 차장검사님 다들 좋은 분들이셔서 잘 버틸 수 있었던 거지. 좀 그냥 그 조직 문화나 그 자체에 제가 녹아드는 게 좀 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공단엔 다 녹아들었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가 있었던 출장소에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가자마자 사건 터져가지고 광주 고검에서 사건이 어떤 사건? 이게 조금 최근에 이제 칼부림 사건 네네. 많이 있었는데 네. 2년 전에 제가 검찰에 있었을 때도 그런 유사한 사태가 검찰청 청사 내에서 일어나서 제가 전입하고 나서 한 일주일 칼부림이? 예. 그때 언론에도 보도도 되고 네. 되게 큰일 날 뻔한 사건인데 그때 당시 이제 직원분이 몸을 던져서 제압을 하셔가지고 이제 사망자는 없었고 그 직원분만 좀 많이 다치시고 그렇게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 약 일본도 일본도 들고 기사로는 네네, 일본도로 나왔는데 네네. 사실 우리나라 칼이었습니다. 그 사극에는 우리나라 사극에 나오는 그 환도 있지 않습니까? 큰 칼. 네네. 무사들이 쓰는 칼. 그거를 들고서 검찰청을 출입을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다쳤어요. 직원분이 다치셨어요? 네. 그때도 같은 층에 있었잖아요. 네, 제가 변호사님 법무관님 문 앞에 아니었어요? 이제 문 앞까지는 아니고요. 네. 이제 거기 남자 화장실 앞쪽이어서 소리는 들렸다고 그때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도쿄 올림픽 기간이라 갑자기 비명 소리가 나길래 저는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딴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근데 그 소리가 근데 환희의 그 소리가 아니잖아요. 비명 소리가. 네네네.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놀라서 나가봤더니 이미 사건이 터지고 난 상태였어요. 그런 일이 저도 얼핏 본 것 같은데 거기에 계셨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참 그게 방금 말씀 주신 그런 사건이 남일 같지가 않아요. 우리 세 분 다 공단에서 일해보셔서 알겠지만 저희도 이제 좀 이렇게 좀 무서운 분들 가끔 찾아오고 그럴 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경찰 부를 때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약간 그래서 최소한 뭐 경비견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경비견. 저희끼리는 이제 네네. 개를 한 마리 키우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었고요. 사실 청원 경찰분이나 아니면 뭐 최소한 어느 정도의 그래 CCTV라도 이제 그런 게 있다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충주 출장소 일할 때 그거 호신용 스프레이 있잖아요. 그거 그 지참이라고 뭐라 해야지? 그거 옆에다 놨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내가 근데 그때 마침 제가 그걸 왜 샀냐면은 그때 이제 그때도 이제 좀 사회적 이슈가 있었어요. 이런 어떤 사람이 이런 데 찾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직원에게 해를 가했던 어떤 사회적 큰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 보고 이렇게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호신용 스프레이를 샀죠. 근데 마침 제 주변에도 이제 비슷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내 단톡방에 올렸거든요. 내가 이거 나 샀는데 이거 좋은 것 같다. 한번 이게 다 같이 이렇게 구매해 보시는 게 좋겠다 했는데. 야, 나를 무슨 뭐 호들갑 떠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야, 너는 무슨 뭐 겁이 뭐 그렇게 많냐. 근데 나는 심지어 목검도 준비하려고 했거든. 그 이미지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호신용 그런 거 준비해도 네. 막상 그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이 뭐 겁먹으면 몸이 굳고 막 당황해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이미지 트레이닝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달려들면은 일단 목검으로 거리를 확보한 다음에 그때 스프레이를 탁 뿌리자 뭐 이런 굉장히 계획적이시군요.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그게 저는 지금도 제가 호들갑 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충주 출장소 같은 경우는 제가 이랬던 것 같은 경우는 거기 독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마다 방을 하나씩 줘요. 근데 다른 데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 문이 지금 저런 문처럼 이렇게 막 네네. 우리 그냥 문이에요. 그냥 뚫려 있지가 않아. 그리고 뭐 지부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막 뒤로 이렇게 네네. 직원들만 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충주는 그게 없어. 그냥 이런 벽으로 막혀 있고 만약에 어떤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 누군가를 해야 할 생각으로 순식간에 문을 잠그고 들어오면은 누가 나를 도와주러 오지도 못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진짜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이 호신용 이거밖에 없다. 호신용 물품을 갖다 가지고 완전 밀폐돼. 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뭐 TMI인데 뭐 갑자기 엮기로 새는데 이야기가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는 또 정당방위가 또 잘 인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잘못 쓰면은 또 내가 또 덤탱이를 치게 되더라고요. 계장님은 약간 육체로 다 제압 가능하시지 않나요? 아니 무력으로 호신용품 없어도. 네, 아까 어깨가 직각이시던데. 아니 현대전은 이제 해병대 병장이셔. 저희는 이제 2등병이고.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 흉기 든 사람한테는 재간이 없어요. 흉기 든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사실 흉기 든 사람한테는 진짜 당해낼 수가 없는데. 근데 제가 호신용 이건 진짜 TMI인데 호신용 스프레이 딱 구하는데 그것도 알아보니까 아무거나 사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체에 해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뿌렸을 때 오히려 상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달려들어도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스프레이를 뿌렸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실명을 하거나 진짜 어쩌면 육체적으로 중상을 입으면은 나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철컹철컹인 거야. 네. 그래서 이것도 잘 사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 리스트를 보면은 뭐 인체 무해 무슨 이렇게 돼 있어요. 인체 무해 체류가스 뭐 이렇게 있거든요.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아무튼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민아 본부가 이제 항상 몸을 단련하고 있거든요. 복싱과 PT. 중요해요. 진짜 특히나 유지엄 씨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배우시죠? 뭐 이것저것 소위 말하는 찍먹이라 그러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 격투기나 이런 뭐 주짓수 이런 거는 찍먹을 해도 찍먹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이랑은 천지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창원지부 원래 저희 본가가 창원이어가지고 창원지부에서 근무할 때 복싱을 잠깐 했었는데 이제 그 변호사심 공부할 때 조금 하다가 그래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법무관 근무하면서 했는데 살은 많이 못 뺐습니다. 살은 많이 못 빼고 근육으로. 네, 그냥. 그러면 꽤 되시네 배우신 지가. 물론 뭐 변호사 시험 공부할 때는 뭐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으시니까 뭐 그래서 약간 뭐 저희도 조금 때리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진짜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받을 거예요 지금. 빨리 끝내고 가야 되는데. 아니 근데 진짜 김동철 법무관님도 진짜 뭐 이게 이제 심지어 개업을 이제 1인 사무소니까 이제 그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사실 전데 이제 저는 이제 곧 직원 한 분을 채용해서 같이 하는데 이제 제가 뭐 재판이나 외부 출장이나 이렇게 나와 있을 때가 많아서 이제 그러면 이제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조금 안전성이나 이런 걸 좀 해줘야 할지 좀 고민이 하면 사실 뭐 CCTV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CCTV는 결국은 사후적인 거니까 어떻게 좀 예방을 하거나 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은행 같은데 보면 그러니까 아래 누르면 바로 신고가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나요? 그런 거를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저희 일반 그냥 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사실 이게 진짜 저도 이제 보면은 이게 뭐 변호사든 뭐 검사든 판사든
이게 진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다루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생의 뭐 민사든 형사든. 그러니까 네. 이게 이 당사자로서는 진짜 민감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이 일이 조금만 잘못되면은 그렇죠. 정말 진짜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것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직업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약간 잘 됐을 때는 이제 네. 약간 저희 덕보다는 이건 원래 이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잘 안 됐을 때는 이제 변호사가 한 일이 뭐냐 이제 이렇게 그렇죠, 나오시면 그렇죠. 저희도 이제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차 근무지가 부산 동부출장소인데 예. 제 전임자선에서 다 끝나가지고 예. 이제 집행만 남긴 상황이었는데 예. 이제 제가 오고 나서 음. 이제 중간에 그 담당자가 바뀐 기간 동안 잠깐 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전화가 안 된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네. 그러더니 앞에 앉으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불 왜 지르는지 알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그 진짜 대구 그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직후였는데 음. 불 지르고 싶다고. 그래서 빨리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안 그래도 대구의 그 변호사 화재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저희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가정법원에서 조정 같은 걸 하면 조정 상대방이 뭐 나도 뭐 너희 사무실에 불 지를 수 있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되게 쉽게 하시는 걸 보면서 그게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뭐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당장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의 위협을 좀 많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정말 그쵸. 사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근데 이게 세 분은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뭐 법률 상담도 해보셨겠고 뭐 소송도 뭐 많이 해보셨겠지만 저는 공단 입사할 때 저는 그런 거를 하나 배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상담 같은 거 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이 절대 상대방 앞에서 썩소를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표정을 짓거나 그러면서 막 네가 뭐라냐는 식으로 이러면 이 끝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그거에 모멸감을 진짜 느낀대요. 이제 이거 하면 거기에 이제 우리끼린 그러지 말아야겠네. 예. 조심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뭐 이 친구가 자주 하거든요. 제가요? 그럼 이야기가 잠깐 샜는데 오늘 대화 주제가 이제 세 분의 공단에서의 법무관 생활인데 마침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이제 마침 공교롭게도 엊그저께 이제 신임 법무관님들 이제 임명식이 있었거든요. 여기 본부에서. 그래서 법무관님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래서 이제 세 분은 이제 법무관 생활을 얼마 전에 끝 마쳤지만 이제 이분들은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법무관 생활을 이제 공단에서의 뭐 어떻게 뭐라 그럴까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뭐. 네. 곽범 법무관님한테 말씀해 볼까요? 네. 저는 사실 저보다 떠나는 분들이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렇죠. 야 떠났다. 많이 늦었네요. 먼저 하시죠. 글쎄요. 이게 일단은 뭐 되게 까마득한데 2023년이면은 언제까지죠? 2026년인가요? 그렇죠? 네, 26년이 올까요? 덕담 맞나요? 이거 덕담인가요? 26년이 올까? 근데 법무관님들도 그런 거 하나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군대 가면 막 네네. 그런 거 뭐 아시겠지만 그런 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 저녁 날짜가 언제 이렇게 물어보면은 언제입니다. 뭐 그날이 올 것 같아. 하는데 그런 거 하시나요? 그러니까 약간 법무관 생활은 일반 군 생활이랑 조금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법무관들 사이에서도 그런 장난을 치는지 궁금하네요. 그런 장난을 따로 쳐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다 법무관 거의 혼자 있는 임지가 계속 있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법무부나 뭐 다른 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많이 있는 그런 임지들이 있는데 뭐 저도 2, 3년 차에는 계속 혼자 있었고 뭐 이 두 분은 뭐 계속 혼자였고 그래서 다른 법무관들과 사실 뭐 만나거나 뭐 그런 일 많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신규 그 법무관 분들이 이제 오시면 진천에서 집체 교육 받을 때 제가 작년이랑 올해 그 공단에서 이제 뭐 손해배상 실무라고 이제 가서 강의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가서 신규 법무관들 분들 만나면 이제 항상 얘기를 하고 오죠. 그날 올 것 같냐? 뭐 열심히들 하셔라. 특히 막 저희 선임들도 뭐 그런 얘기는 한 적은 없고 이제 중간중간에 저희가 뭐 2년 차면은 3년 차 법무관 만날 일이 있고 그래서 뭐 만나면서 이제 밥도 사주시면서 얘기하는 거는 3년 차가 진짜 빨리 가더라.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3년 차 때 취업 준비 잘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이제 놀림 받았던 거는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훈련소 때 훈련소 때 이제 주차별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PX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럼 이제 저희보다 앞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제 저희 보면서 신규다 하면서 지나갈 때 막 웃고 막 이랬거든요.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자꾸 제 얘기하는데 뭐 우리 남자들끼리니까 뭐 군대 얘기 한번 해보죠. 네. 그러면 저도 이제 딱 처음 군대 갔을 때 딱 들어가니까 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집에 가야 너가 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장난치는 건데도 너무 끔찍한 거야. 그 내무반에 우리는 생활실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내무반에 한 10명 있어.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가야 내가 저녁을 한다는 거야. 야, 그거 진짜 너무 끔찍해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그랬던 게 있었는데 참. 근데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6개월 그 수습 기간 지나고 기일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거 지나가면은 중간에 이제 여름 휴전기 바라보고 지내다가 개시되면은 또 겨울 휴전기 바라보고 지내다가 또 이 겨울 휴전기가 좀 기간도 좀 길면서 여름 휴전기보다는 조금 더 편하거든요. 제 체감상으로는. 그래서 그 기간을 보고 지내다 보니까는 시간이 좀 빨리 간 것 같긴 해요. 뭔가 시간이 한 달, 두 달 단위로 계속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시간에 빨리 가는 네, 거죠. 약간 3년차 때 이제 되고 나서 사실 1년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긴 있었어요. 진짜 그 진짜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지금 생활에 불만족이 크게 없고 뭔가 이제 나가는 게 또 뭐 두렵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한두 달 정도 됐을 때는 빨리 나가고 싶다. 언제 끝나냐. 근데 그 시간이 진짜 안 가더라고요. 본부관 생활은 정말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내가 뭘 안 하려고 하면 정말 편하게 하려면 할 수도 있긴 합니다. 진짜 막 크게 정해진 것만 하고 그냥 그것도 유지만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정말 편하게 보낼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은 2-3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 그리고 또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 이렇게 또 큰 기관에 소속되어서 많이 할 수 있는 일들도 되게 많고 그런 것들을 꼭 잘 알아보시고 열심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금 같은 시간인 거죠. 네. 그렇죠. 자기 레벨을 더 높일 수 있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범무관님. 이제 제가 전연차 때 이제 고연차 선배들이 되게 좋은 기간이다. 지금 말고 없다라고 할 때 사실 속으로는 엄청 많이 남았으니까 나도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된 날이 와서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다만 이제 김동철 법무관도 그렇지만 저는 중앙부처는 가보지 못했고 계속 쭉 지방에 있었으니까 저는 지방에서 공단에 근무하는 법무관들한테 그냥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희 인력도 인력이지만 그 지방에 근무하는 법무관으로서 그 파급력이 생각보다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기가 하시는 업무에 조금 더 무게감을 생각 좀 하시고 다만 그렇다고 너무 또 지방에 있다고 또 의기소침해하실 필요도 없고 지방은 또 지방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고 또 아까 각상현 법무관 얘기했듯이 또 새로운 행복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원하는 임지에 못 갈 수도 있는데 원하는 임지에 못 갔더라도 막상 가면 또 이렇게 되게 행복을 또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임지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셔라. 알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실 저는 앞선 이 두 분들과 달리 앞으로도 법무관님들이랑 계속 일을 같이 하게 될 것 같아서 잘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앞서 민민한 법무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방 쪽에 있는 법무관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공단은 그래도 중앙 부처에 가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앙 부처에서는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되게 위에서 쪼는 경우도 많고 공단은 법무부나 검찰이나 그런 곳은 그런데 공단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었나요? 스트레스 받는 일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게 이제 저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았죠. 내가 일을 잘 하지 못해서 좀 더 잘 해야 되는데 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뭐 이런 거는 근데 자기가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자기의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방에 내려가서 의기소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좀 앞으로 또 저랑 마주칠 일이 많은 법무관들도 있을 테니까 좀 만나면 인사도 잘 하고. 법무관이 꼭 와가지고 아니요. 꼭 나한테 이제 인사를 잘해라. 아니고요. 저도 할 테니까 같이 이제 무슨 인사하자 이런 이야기죠. 제가 뭐 그렇게 꼽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사람을 꼰대로 느끼는 거죠? 아침마다 방에 와가지고 꼭 인사하고 가고.
뭐 제가 누가 들으면 진짜인 줄 알겠어요. 저는 근데 그 얘기 또 해주고 싶은 게 3년 공단 괜찮은 것 같아요. 3년 공단. 네, 3년 공단 괜찮은 걸로. 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년차 때 이제 저희 마지막 옮길 수 있는 마지막이어가지고 저희들이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이거를 검찰을 가야 되나? 왜냐면 3년차 때는 취업이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공단을 선택을 했는데 공단만 하고 실 없다. 네, 공단이 특히 법무관들 중에 뭔가 언젠가 내가 변호사로서 이제 개업을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꼭 한 번은 와야 된다. 이 말은 뭐 제가 항상 뭐 하는 말이긴 하지만 개업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와서 경험해 볼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한 번은 딴 데 갔다 오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 잃어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1년차에 공단이었다 2년차 내가 이런 곳에서 이랬구나.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3년차 때 안양 공단으로. 네. 이게 그 있을 때도 좋긴 했지만 떠나보니까 더 공단이 좋다라는 약간 사실을 헤어져 보니까 소중함을 알겠더라. 뭐 그런 거죠. 아니, 이게 결과가 다 마지막에 제일 좋아야 되는 게 중간에 배신 때리고 딴 데 갔다가 돌아와서 공단에 사실, 있으니까 안 되고 나는 쭉 있었는데 나가니까 배신 좀 풀리면 저는 배신을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지만 저는 통영 유임을 썼었어요. 근데 이것도 할 말이 많습니다. 통영 유임을 썼지만 그 법무관 숫자가 대폭 감소로 인해서 통영의 법무관 자리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검찰에 가게 된 거고. 그때 통영 유임을 쓴 제일 큰 동기가 뭐였죠? 통영이 굉장히 저희가 아는 걸대로 얘기를 하시죠. 네? 제일 큰 동기가 뭐였죠? 제일 큰 동기는 당연히 그 통영이라는 통영 출장소가 굉장히 좋은 곳이었기 때문이죠. 출장소가 좋은 거죠? 그렇죠. 왜 출장소? 통영 출장소가 그 이제 법무관 MG가 빠지게 된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곽법무관이거든요. 왜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죠, 대체? 이게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법무관 수 줄어들면서 각 사무실별 그 일 강도라고 해야 되나요? 업무량 조사를 하는데 한참 미달이라고 적어냈더라고요. 한참 미달은 아닙니다. 근데 다들 200% 써서 냈을 줄 몰랐어요. 근데 창원은 많았어. 저는 80% 정도 써서 냈거든요. 너무 정확히 기억하는 70%였어요. 너무 솔직하게 쓴 거죠. 제가. 법무관의 업무가 이제 다 꽉꽉꽉 채웠을 때 100이고 그 이상 보통 120, 40 이렇게 써서 내신 분이 대부분이더라고. 저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럼 남들 약간 가짜로 쓴 거다? 가짜로 쓴 건 말을 참 그렇게 하시네요. 근데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법무관 수가 왜 줄어드는 걸까요, 점점? 그거는 이유가 사실 어떻게 돼요? 되게 요인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일단 현역 군인의 처우가 좋아지는 거와 반비례해서 법무관의 숫자가 줄어든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사실 또 법무관 입시가 법무관이란다 로스쿨 입시가 한번 어려워지면서 한 번 처음만 로스쿨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는 것도 어려운데 법무관을 가기 위해서 만 30살이 되기 전에 변호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1년 반밖에 안 되니까 군대를 갔다 오고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아진 거죠. 이미 병역 의무를 다 하고 병역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제 로스쿨에 진학을 그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아. 그런 경우 복무 기간이 2배 넘게 차이 나는 게 제일 크고요. 사실 뭐 월급 차이도 크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년 6개월 현역을 갔다가 오면 사실 그 현역분들의 월급과 저희 월급이 그렇게 또 많이 차이는 건 안 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분들 1년 6개월 하고 남은 1년 6개월 동안 변호사로서 월급을 벌면 이제 저희가 3년 동안 이제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 병역 사실 저 같아도 뭐 내가 뭐 예를 들어 로스쿨을 진학한다 하면은 병역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할 것 같은데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은데 세 분은 그게 아니셨네요. 그렇죠. 저는 좀 리스크가 있어야 뭔가를 하는 성격이 있는데 저는 사실 한 번만에 로스쿨 입시까지 성공하고 한 번만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게 된 게 그 병역 리스크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 끝장이다 이거요. 이거 떨어지면 이도저도 안 된다 이게. 만 30 넘어서 입영으로 입대해가지고 변호사도 안 됐는데 이거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이 네네네. 그런 데셨는데 전 위급 상황에 놓이지 않으면 저는 뭔가 안 하는 성격이 대단하시다. 약간 일부러 전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극한으로 밀어붙이시는 스타일이시구나. 뭘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렇죠. 그렇게 하지만 안 하면 제가 움직이질 않아요. 성격상. 그게 근데 큰 동기가 되는 건 맞긴 한 것 같습니다. 그게 큰 동기가 되고. 저도 이제 지금 개업해서 이제 이제 비용을 어떻게 내야 되나 이제 또 이게 큰 부담이기 때문에 이걸 또 동기로 또 열심히 살고.
저는 원래 군법무관 원래 마이크 좀만 가까이. 저는 원래 장기 군법무관 네. 준비하려고 사실 들어왔던 거라. 아, 네네네. 근데 물론 안 되긴 했지만 네. 근데 안 됐던 게 더 전화위복이 된 것 같긴 합니다. 네. 지부장 좋으신 분들 만나고 그렇죠. 그럼요. 군인도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아 근데 훈련소 4주밖에 안 했는데 군인 저랑 안 어울리더라고요. 잘 어울리신 거. 아 저랑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때 그 유민환 법무관이 저희 부대 분대장 훈련병이었거든요. 아주 분대장 훈련병. 네. 아주 멋있었습니다. 아주 멋있었죠. 제가 분대장 훈련병이 초코파이 제일 많이 먹지 않나? 제가 그때 가위바위보를 연속 30번 져가지고 그 초코파이 주죠? 그때 훈병 때 초코파이 주나요? 네. 아니, 좀 다른가? 법무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과자를 좀 많이 주긴 했었습니다. 우리 초코파이 요새는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초코파이 참 진짜 아니 그 배우 내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떤 톱스타 분이 계신데 그분 군대 이야기를 제가 어디 방송에서 들은 것 같은데 그런 화려한 톱스타마저도 이제 가가지고 이제 초코파이에 이제 목숨을 걸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초코파이 때문에 막 애들끼리 주먹 다짐하고 초코파이랑 건빵이랑 어떤 일정 비율로 이제 화폐처럼 거래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희 군대 가기 전에는 저 초코파이 얘기하는데 솔직히 웃기려고 하는 얘기고 좀 과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콜릿을 잘 못 먹어요. 초콜릿 먹으면 약간 멀미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람들 오버할까 했는데 진짜 가니까 와 초코파이 안에 진짜 그냥 은유가 아니야. 은유나 어떤 그런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거기 목숨을 걸잖아요. 그랬었던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 초코파이의 철학이. 예. 저희는 약간 그 전화 시간 이거에 더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전화 시간 중요하지. 예. 저는 그 4주 훈련인데 뭐 전화번호 계속 가 이렇게 오버한다고 생각하고 전화번호를 하나도 안 갖고 갔는데 그때 전화 시간 오니까 전화 걸 때가 집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처음 2주간은 어머니도 되게 즐겁게 잘 받으시다가 2주 전이니까 어머니도 슬슬 귀찮으신 티가 막 나가지고 나중에 전화 쿠폰 다 친구들한테 다른 군대원들한테 주고 그 전화 쿠폰 3개 모으면 PX를 한번 갖다 주셨어요. 그걸로 다른 애들 쇼핑도 한번 시켜주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전화가 나중에 진짜 쓸 데가 없더라고요. 이게 진짜 들어가 보니까 저도 이제 초코파이가 그랬으면 전 전화가 저 안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이게 뭔가 누구한테 나의 이 상황을 막 알려주고 싶고 하소연하고 싶은데 전화할 때가 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후회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뭐 배식당번 할 때인가요? 그렇죠. 참 신기한 곳인 것 같아요. 참 군대 그 훈련소라가 참 신기한 공간인 것 같아요. 진짜 누구나 수준이 다 똑같아지고 진짜 뭐 다들 다 하향돼가지고 진짜 그때 이거에 이 계급적인 뭔가 신비한 힘이 서려 있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한 훈련소에서 이제 전 기수 훈련병들이 만들어 놓은 윷놀이가 있었거든요. 맞아. 나무젓가락으로 윷을 만들어가지고 어디 건물대 속에 숨겨놓았던 거예요. 전 기수 훈련병들이.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온갖 내기를 하면서 했는데 정말 저는 윷놀이 한 번도 안 졌거든요. 모든 윷놀이 제가 다 이겼는데 그때만큼 짜릿했던 기억이 없어요. 그게 소확행이지. 그쵸. 그게 요즘 말하는 소확행이지 진짜. 그때가 그 진짜 흥분도는 그때 이제 저희 수료 거의 직전에 이제 식단이 삼겹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겹살 줄 걸고 팀 먹고 윷놀이를 했거든요. 그때 화장실 청소 같은 거 화장실 청소 하기도 걸고. 하고. 그거는 이제 물통 세우기. 똑같네요. 그거에 왜 다 열광을 했는지. 참 진짜. 그때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 7명이나 그래. 있었는데 다 모여가지고 막 인디언처럼 호로로 하고 있고 인디언처럼. 하나 썰을 이야기해드리자면 아까 잠깐 제가 배식 담당이었다고 얘기했어요. 네네네네. 어쩌다 제가 배식 담당이 되었는지를 배식 담당. 그걸 이제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관물대 정리 뭐 해서 점수를 하루 다 매겼어요. 네. 조교 분들이. 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점수가 제일 낮은 사람들 몇 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 배식을 시키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나서 제가 사실 그렇게 정리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 나름 그래도 배식을 할 정도는 아닌 정도의 점수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점수 마감 직전에 저희 쪽 군대 담당 조교가 들어오더니 제 관물대를 보고 저기 컵이 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점수를 확 깎는 거예요. 저는 제 컵을 거의 다 던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유민환 법무관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컵을 제 건물대다 놔둔 거예요. 컵을 자기가 이 자리 가서 놀다가 마시다가 네, 네. 거기다 그냥 놓고 자기 자리를 간 거죠. 네. 야. 근데 이게 이제 하실 말 다 하셨나요? 아 그래가지고 어쨌건 아까 뭐 네. 근데 이제 뭐 사과는 다 받았고 그냥 근데 재밌는 에피소드니까 지금 와서는 뭐 그래서 얘기를 하나 드리는 거죠. 아니 지금이야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당시엔 되게 열받았죠. 열받았는데 되게 타령한 줄 알았어요. 아. 표정이 나라 나라는 이런 표정하고 것처럼. 있었으니까. 아니 근데 앞뒤 다 자르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이제 그 저희 그 분대를 담당하셨던 분대장님이 이 친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네. 이제 별칭으로도 부르고 해가지고 좋아했는데 네, 네, 네. 곽상현 법무관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아. 사실 저도 그에 동의합니다. 깨끗하지가 않아요. 과연 평균적인 수준 유지했던 게 맞는가? 아까 일단 첫 번째 어폐가 아까 곽상현 법무관이 말했던 거예요. 어폐가 그 배식을 할 정도로 점수가 낮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뭐 더러운 것 같지가 않다. 근데 이게 두 개가 다 어폐가 있거든요. 일단은 조금 깨끗하지 못해서 네. 애초에 인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 그때 분대원이 저희 7명 포함해서 12명인가 그랬는데 우리 중에 한다면 이 친구가 한다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제가 마지막 터치를 제가 한 거죠. 아하. 근데 저도 놀랬어요. 저도 진짜 놀란 게 다 하기 싫고 얘 하기 싫은 거 아니까. 근데 그 컵이 하필 제 컵이어가지고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미안해가지고. 근데 어쩌겠습니까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어쩌겠습니까? 아까 뭐 많은 법무관들이 저를 네. 알고 있다. 그렇게 된 게 사실 배식 때 제가 약간 그 과일 껍질이나 우유팩 같은 걸 이렇게 그 받는 역할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제가 완전 나라 잃은 표정을 일주일 내내 거의 울고 있는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법무관이 제 얼굴 밥 먹으면서 제 얼굴을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두에게 제 얼굴이 각인이 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저희가 일주일 했나요? 그 정도 일주일 했나? 1, 2주 정도 하지 않았을까 그게 싶은데. 아마 열흘씩 했던 것 같은데 소대마다 소대 3소대까지 있지 않았나 우리가? 그래서 맨 처음 딱 할 때 진짜 너무 미안해가지고 진짜 미안하다. 밥 먹고 올 때마다 하루에 3끼를 먹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틀까지만 미안하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안 미안해가지고 자꾸 보니까 근데 뭐 잘 어울려가지고. 그때 굉장히 좀 슬펐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훈련소 가면 그 밥을 먹는 거에 대한 소중함을 알았던 게 근데 그거 여쭤보고 싶은 게 안 그래도 지금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 군대 있을 때 그 산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너무 배고프니까 밥을 이제 산처럼 싸서 먹는다 해서 산밥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근데 그게 뭐 훈련을 뭐 많이 훈련병 때 훈련을 뭐 많이 받는 그런 것도 있지만 몸을 움직여서 많이 먹는 것도 있지만 심리적인 좀 이유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먹어놔야다가 안 배고프다 약간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되게 큰 것 같은데 세 분도 뭐 그러셨는지. 아니, 그런 일은 전혀 없었던 게 네. 저희가 입소할 때는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네. 훈련 바깥에서 훈련이 대폭 취소된 데다가 그럴 수 있구나. 먹을 것도 어차피 안에 있어 계속 먹을 거를 챙겨줬어요. 그래서 그래요? 막 배가 사실 오히려 거기서 식단 조절 안 하면 살이 찌는 그런 지경일 정도로 진짜로?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거의 밥 한 숟갈만 푸고 밥,밥이랑 오히려 진짜. 반대로 거의 저는 왜냐면 저는 훈련 기간 동안 다이어트를 하고 싶었거든요. 훈련소에 있으면 살이 빠지겠지 하고 왔는데 훈련도 코로나라고 거의 밖에 안 내보내고 계속 안에서 먹을 것만 거의 사육하듯이 먹을 걸 계속 갖다 주니까 그거 계속 다 먹으면 살이 찌겠더라고요. 저희가 첫 입소하고 PCR 검사를 한 다음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그냥 생활관에 있었거든요. 그게 한 밖으로 못 나가고 한 2, 3일은 한 3일 정도는 같아요. 계속 생활관으로 그 식사도 가져다 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는 지금보다 더 몸무게가 더 나갈 때 입소를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반식이라 해서 그냥 자기가 푼 거에 무조건 반만 먹는다 그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많이 푸더라고요. 내가 푼 거에 반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애초에 많이 푸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마 못 뺐어요. 거의 한 3kg 뺐나? 저는 그때 그래도 한 8kg 정도 뺀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저 훈련병 때는 조금 몸무게 나가시는 분들만 모아가지고 그린 캠프라고요. 그걸 뭐 따로 이제 소대를 비만 소대인가? 비만 소대. 비만 소대라고. 따로 해서 따로 살 빼 특훈 시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세 분도 있으셨나 보죠 그런 게? 저희는 그런 건 저희가 이제 그 사회복무요원 하시는 친구분들이랑 같이 이제 원래 저희 앞 기수까지는 법무관들끼리만 중대 소대 구성해가지고 했는데 저희 때부터는 같이 섞여서 했거든요. 저희가 수가 많이 작아가지고 섞여서 한다는 게 뭐죠? 그냥 그러니까 일반 사회복무요원 하시는 진짜 분들이랑 그렇게 그래서 그분들 그러니까 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별도로 그렇게 있던 건 아니고 중대장님이 이제 일과 끝나면은 좀 체력 단련 하자고 해서 원하는 사람들끼리서 이제 구보 뛰고 이 정도. 그때 이제 유민 어머니 구보 뛰다 크게 또 다쳤죠. 혼자 장렬히 넘어져가지고 열심히 깁사고 다녔다. 이게 또 공교롭게도 그게 각계전투 전날이었어. 그래서 이거는 야 너무하다. 이렇게 훈련을 의도된 빼기 거다. 위해서 이게 큰 그림이다.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중대라고 하나요? 네. 거기 이제 도는데 도는 커브에서 그 이제 발을 디딜 때가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는데 이게 콘크리트다 보니까 구분이 안 가서 잘못 디뎌가지고 발목이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기부스를 했거든요. 일주일 각기가 한 3일 하나요? 근데 끝나자마자 바로 잘 걸어 다녔잖아요. 끝나자마자 아니, 타이밍이 끝나자마자 잘 다 나와가지고 오해 많이 받았습니다. 구보다 나고 하는 사람 많죠. 나고 하는 사람 많죠. 네, 나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행군도 하나요? 행군? 행군도 근데 하고. 짧게 했던 거 8kg 8kg 했던 간소화가 거. 돼가지고 행보도 짧게 애초에 하고. 행군도 이제 부대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부대 주위를 여러 번 돌거나 여러 이런 번 식으로 돌고. 키로수를 채우고 하시구나. 뭐 야간 행군 이런 거 안 하시죠? 네 그런 거 없었습니다. 또 박태영 공관이 예전에 아니 그 훈련소에서 또 그런 만행을 한번 저지른 적이 있었는데 만행이요? 예, 그 아니 그 얘기 하려고요 지금? 근데 그거 좀 억울하긴 합니다. 네, 뭐죠? 갑자기 이제 훈련을 저희 아마 수류탄 던지는 그런 날 훈련장에 갔는데 네, 근데 이제 한 3명, 4명 정도가 안 온 거예요. 이제 박타영 법무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어디 갔냐 다들 막 찾고 있는데 박타영 법무관이 꿋꿋하게 그 혼자 분대실 남아 있으면서 아니다 우리는 따로 가는 거다. 나는 그렇게 통지를 받았다. 다른 사람들 다 가고 있는데. 근데 나만 그렇게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희 분대에서 3-4명 정도가 같이 안 가고 있었는데 그때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왜냐면 제가 그때 분대장이었거든요. 네. 인솔에서 가는데 그때 이제 박태영 법무관이 배식할 때여가지고 저희 분대 배식 담당 인원들이 근데 뭐라고 하냐면 배식 인원들을 준비하고 좀 늦게 나와라 대충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취지는 조금 그래도 좀 천천히 나와도 된다. 나와라, 이런 건데 저는 아예 따로 우리 배식할 인원들 따로 인솔해서 따로 가는구나. 전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천천히 와라를 저는 이제 따로 인솔해서 간다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그 안 가고 있었는데 뭔가 우리 분대 배식하는 사람들은 남아 있고 다른 분대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느꼈죠. 그때 진짜 아찔했습니다.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랐으니까.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르고 분대장이 저보고 뭐 얘기하는데 아니 그 수류탄 그거 오래전 일이긴 한데 저는 군대 가기 전부터 뭐 벌 10년도 더 된 일이긴 하지만 얘기하면 군대 가기 전부터 이제 수류탄 던지는 게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훈련병 때 왜냐면은 이게 그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내가 어리버리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 잘못해서 이거 떨어뜨리면은 다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런 악몽을 좀 많이 꿨었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근데 이제 마침 이제 군대를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날이 왔는데 뭐 그 잘 넘기긴 했는데 그 이제 이거를 이렇게 수류탄을 깐 다음에 던지기 전에 이렇게 대기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 지옥 같은 거야. 이게 수류탄을 이걸 딱 하고 바로 던지면은 되는데 딱 까고 대기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막 내 손에서 터질랑 막 너무 막 그리고 그동안 꿔왔던 악몽들 막 옆에가 떨어뜨리는 안들 막 그 짧은 시간에 그 스트레스가 엄청났었거든요. 뭐 그런 거 없으셨나요? 네. 모형으로 하지 않아요? 저희는 훈련용이었어요. 훈련용 수류탄을. 훈련용. 근데 훈련용도 그거 손에 터지면 아플 것 같긴 손에 하던데. 터지면 아프지.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별명이 소위 뇌피셜이라고 그러죠. 네. 제가 뇌피셜 많이 부르거든요. 그 이제 박태영 법무관이 이제 보통 이제 자기가 확실하게 사실인 것과 뇌피셜을 구분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 저희가 이제 항상 확인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그거 정말 정말 사실이냐, 뇌피셜이냐, 뇌피셜이야 뭐 이러고. 그러면 그 사격 훈련 같은 것도 하셨나요? 훈련? 네, 사격은 그 실탄으로. 그건 실탄으로. 그 뭐 에피소드 없어요? 뭐 탄피 잃어버렸다던가 뭐 그 난리 나잖아요.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워낙 관리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엄청 윽박을 많이 지르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다들 그때 무서웠죠. 이제 실탄이다 보니까. 저희 담당 그때 사격 훈련 담당은 저희 쪽 이제 조교님들이 아니라 다른 부대 조교님들이 해주셨거든요. 저희가 법무관인지는 모르셨던 분들인데 제가 사격을 잘 못 제가 어쨌든 스포츠는 다 못하기 때문에 사격 잘 못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딱 보더니 그 군대 안 가고 이걸로 가기 참 잘했죠. 이러고 뭐라고? 군대 안 가고. 군대 안 가고 그걸로 가기 참 잘했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듣고 어찌보면 맞는 말이긴 한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니까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 탄피 잃어버리면 그 끝장 아시죠? 들어는 많이 봤습니다. 밤새도록 네. 그냥 이병 때 탄피 한 번 잃어버렸었는데 그러니까 이병 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어리버리해지고 사람이 한 번은 그 서울대 나온 친구가 있는데 그 서울대 나온 친구가 이병 때 어떤 선임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너 그 샤워가 영어로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건데 이게 샤워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대답을 못 해가지고 뭐 샤워에 대해서 영어를 막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좀 약간 모두가 평등해지는. 진짜 평등해지는 참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신기하고. 사소한 거에 되게 어리버리해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저희 식사 갈 때 저희 4분대 5분대 같이 하거든요. 네. 항상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순서를 경쟁을 시킵니다. 밥 먹는 순서를. 제가 분대장이어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제가 30번을 연속으로 졌습니다. 옆분대장도 법무관이었거든요. 옆 분대장 문대가 항상 먼저 먹었죠 밥을. 그래서 그 이제 분대원들의 원망 어린 눈빛. 뭐 어느 순간부터 저희도 체념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원망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기면은 야 뭐야 이런 느낌이었어서 참 진짜 그거 보면 군대 가면 그 밥에 대한 의미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 커피가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그 안에서. 여름길 쓰셨나? 네. 여름 5월에 아이스 아메리카 내가 원래 제가 좀 얼죽아라서 매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두 잔 이상씩 마시는데 거기서는 없으니까 커피가 카페인이 너무 좋고 카페인이 조금 너무 많이 땡겼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제조해서 많이 뭔가 커피를 몰래 챙겨온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생수병에 넣고 흔들어가지고 커피 이렇게 제조도 많이 해주고 그거 지금 먹으면 못 먹을 겁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제가 원래 라떼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라떼? 네, 라떼를 원래 안 좋아했는데 거기 가서 우유에 커피를 넣고 이렇게 흔들어서 먹는 그게 그때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그거 맛있었어요, 근데. 밖에서는 카페라떼 손도 안 댔는데 그 안에서 라떼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러면 훈련 기간이 좀 짧아서 면회는 안 오셨겠네요, 부모님. 네, 면회 오실 네. 일은 없어요. 네. 아예 그 수료식도 안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이벤트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제식은 또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수료식 때 써야 되는 제식이어서 너네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배우긴 해야 된다 하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면 총검술 이런 것도 배우셨나? 총검술? 그것도 했던 것 같아요. 총검술은 아니고 그냥 총검술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제 법무관들은 이제 훈련 받고 이제 법무관 생활하고 이제 예비군도 가나요? 나중에? 저희 내년부터 이제 갑니다. 내년부터. 네, 이제 이 나이에 이제 예비군 시작이 1년 차, 2년 차 시작. 그러면은 법무관들은 그러면 예비군을 간다는 게 이제 전쟁 났을 때 그거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뭐 진짜 뭐 전시 상황에서는 그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죠, 법무관들? 저희 이제 똑같이 보충력이어서 뭐 초본 떼보니까 초본 밑에 이제 병역필 돼 있고 무슨 번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번호가 근데 그게 번호가 법무 관련 번호라고 하던데요. 군법무관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군법무관 제대한 친구들은 어쨌든 대위 전역. 거기는 장교. 우리는 이병 전역인데 우리를 장교로 대우해서 넣어주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분류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벌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 상황이라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요? 신기한 게 딱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국방부에서 바로 메일이 오더라고요. 네. 어디 전입됐다고. 그러니까 예비군 전입됐다고. 이제 오긴 오더라고요. 그럼 예비군 끝나고 민방위 하시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뭐 민방위 기간은 굉장히 이제 나이상 굉장히 짧고 나이상 짧지 얼마 않아요. 안 나오니까. 예비군이 7년인가요? 그렇지. 거의 45까지 해야 돼 우리. 사실 어디 가서 군대 다녔다고는 사실 얘기하진 않거든요. 군대 얘기를 저희는 먼저 하기가 좀 여기 아니서 이런 아니고 사실 저희가 먼저 군대 얘기를 할 일은 없습니다. 뭔가 4주 딸랑 그것도 코로나로 대폭 추수돼서가 다녀와서 진짜 뭐 딴 데는
캠프 장난스럽게 하지만 저희 진짜 뭔가 캠프 근데 뭐 사주가- 지금은 또 3주니까. 그치. 3주는 진짜 캠프다. 아, 또 그래도 그에 못지않은 뭐 가치 있는 일들을 하시니까 뭐 어려운 분들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재밌었죠. 세 분은 공단에서 보낸 법무관 생활 어떠셨어요? 네, 이제 법무관 생활을 마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돌이켜 보자면 38개월 세 네. 분 다 근무. 정확한 뭐 공단에서의 근무 시간은 36개월이긴 합니다. 네, 저희는. 네. 아무튼 그 시간 긴 시간이잖아요. 네, 그 어떠셨나요? 법무관 생활이. 네. 여기 인천지부 변호사님부터 말씀하시죠. 저는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맞죠. 이게 저희끼리 있을 때 얘기하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아하. 아니죠. 인복이 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첫 임지가 통영 출장소고 네. 이제 다음에 공단으로 돌아왔을 때 임지가 안양 출장소였는데 양쪽 출장소 다 이제 출장소장님들이나 네. 직원분들 다 좋으신 분들이었고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가 훈련소에서 처음 만날 때까지 그 이제 법무관이 여자친구가 없었다. 예. 아니 이 얘기는 근데- 이 얘기까지 해야 됩니까? 근데 통영을 갔는데 생겼다라는 얘기까지만 들었습니다. 아. 네. 생겼다까지만 들었어요. 정말 통영 갈 때까지만 해도 이제 저희가 진천에서 이렇게 집체 교육을 한 달 연수를 받는데요. 네. 이제 훈련소 끝나고 그때 이제 결과 이제 임지가 쭉 나올 때 되게 죽상이었거든요. 네. 내가 통영을 가다니 전혀 뭐 네. 당연히 뭐 지원도 안 했고 아예 뭐 쓰지도 생각도 안 한 음. 곳인데 그래서 죽상에서 갔다가 뭐 금방 행복해졌습니다. 어.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네. 제가 그때 듣기로는 그 삶의 목적을 찾았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네. 굉장히 역사적인 MSG가 얘기겠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간 그럼 뭐 직접 느낌이네요. 좀 소명을 좀 해보시죠. 소명이라뇨. 일단 네. 뭐 처음 직상을 했던 건 맞습니다. 저는 네. 통영이 이제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네네네. 울산 쪽에 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아래쪽 진주, 창원 이쪽에 있는 게 통영인데 저는 저쪽 어디 포항, 울산 이쪽에 붙어 있는 그런 곳인 줄 알 정도로 제가 통영이라는 곳에 대해 아예 무지했고 네. 그런 상황에서 내려가야 되니까 얼마나 제가 좀 음. 그랬겠습니까?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음. 표정들이 왜 그러시죠? 예? 얘기를 계속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 네. 빨리 하시고 저희도 소감 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갔더니 그 일단 자연 경관도 좋고 네. 또 다른 좋은 건 더 없던가요? 그 맛있는 음식들 많고 음식도 많고 음식은 누구랑 보통 먹었나요? 혼자서 혼밥 혼술을 좋아했어가지고 충분히 전달이 다 됐어요. 네. 뭐 어떤 일이 끝입니까? 있었는지 충분히 다 전달이 되는. 끝인가요? 더 무슨 말 아. 소장님 참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민 소장님 되게 좋으시고. 어떤 걸 보통 배우셨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검찰에 취조가 들어왔네요. 아주 오랜만에 보니까 또 반가워가지고. 네. 두 분은 어떠셨나요? 공단에서의 법무관 생활이. 네. 저는 뭔가 익숙치 않던 일을 할 때 되게 스타트가 느린 편인데 네. 이제 실무도 사실은 법무관 하면서 처음 하는 거라 네. 되게 긴장도 많이 했고 한데 창원지부 가서 일을 되게 처음 잘 배워가지고 실무적으로 되게 뭐 잘 한다기보다는 잘 하게끔 노력할 수 있을 정도는 된 것 같아서 법무관 생활 동안은 너무 좋았고 또 마지막 3년차 그 이제 부산 동부출장소 있을 때는 제가 학교는 또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그리고 이제 제 소장님께서 저희 법무관 선배님이신데 네네. 그래서 선배의 사랑 이런 거구나 또 좀 알게 되는 그런 뜻깊은 기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지부장님, 소장님 자랑을 조금 더 해주시죠. 왜 자꾸 진행을 하시려고? 그때 이제 항상 창원에 있을 때는 되게 지금 이제 신지식 실장님이 그때 창원 지부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너무 좋다. 거의 뭐 항상 뭐 아버지처럼 존경한다. 거의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 가서 이제 두 법무관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제가 사실은 시험을 한 번 떨어졌다가 재수해서 붙었는데 그게 그때 당시 지부장님을 만나려고 떨어진 거 아닌가 이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공단을 입사 안 하셨죠? 신지식 부장님, 실명 얘기해도 되겠죠?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그 저랑 같은 건물 사시거든요. 출근할 때 갈 거 엘리베이터에서 봬요.
서로 어색하게 인사하는데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서로 어색하게 인사하는데 그 이제 엘리베이터 내리고 이제 같이 공단 쪽으로 걸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좀 약간 뭐라 해야지? 좀 어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약간 그 묘한 어색함이 있긴 한데 저도 굉장히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고 실제로 보니까 너무 좋으신 분이고 실제로도. 예, 그런. 저 2년차 3월달에 이제 본부 인사 발령 받으셨을 때 저희 지부 사람들 다 정말 아쉬워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걸 더 말씀드려야 되죠? 네? 이제 소장님 차례? 그리고 그때 구조부장님도 되게 좋으셨던 분이라 네. 제가 유임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은 직원분들도 직원분들인데 저희 이제 상사 변호사님들이 너무 좋으셨던 분들이라서 제가 구조부장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 부산지부 지금 파산센터장 하시는 정성훈 변호사님이신데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창원지부를 1년 더 있고 싶다고 해서 유임을 2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제 아니 그 법무관들이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이 틀릴 수 있는데 그 지부장님들한테 그렇게 좀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 같거든요. 그 예전에 여기 나오셨던 김건우 변호사님도 전주지부에서 지금 일하시는데 전주 지부장님이 자기는 너무 좋대. 그분의 인생을 뒤따라가고 싶대. 저도 팟캐스트 잘 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지부장님들한테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제가 처음 갔던 데는 지부라서 그런가 사건도 엄청 다양하고 그리고 일단 항소심까지 하니까 사건 수도 많으니까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스타트가 느린 편이라서 이제 지부장님께 정말 많이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마다 조금 본인 일도 많으셔가지고 조금 귀찮거나 화가 날 수도 있긴 한데 꼼꼼하게 다 가르쳐 주시고 근데 제가 또 좀 덤벙대는 스타일이어서 가르쳐 주신 거 몇 번이나 틀려도 화 한 번 안 내시더라고요. 진짜 화 한 번 안 내셨습니다. 진짜 그 진짜 좋으신 분이고. 네, 그래서 저 자꾸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도 제가 아마 이름 말씀드리면은 성함 말씀드리면은 좀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성함 말씀 안 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충주출장소에서 일할 때 이제 그 당시 소장님도 진짜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처음 일할 때 너무 처음에는 뭐랄까 일이 어렵잖아요. 사실 우리 일이라는 게 처음 할 땐 더 그렇죠. 어렵고 또 이게 법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제 머리로 공부한 거를 시험으로는 풀 수 있지만 이게 또 실전에선 또 완전히 다른 장르잖아요. 이미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인데도 막상 상담할 때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막 접수할 때도 있고 패소가 뻔한데도 접수하는 사건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막 되게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었는데 한 번도 화내신 적이 없고 거의 접수하면 안 되는 사건 이제 패소가 너무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실수로 접수해도 이제 다 끝까지 책임지고 해주셔서 굉장히 제가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죠. 이제 성함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워낙 이런 거 안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 이후로도 만나 뵀던 상사 변호사님들 정말 다 좋으셨습니다. 좋으신 분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하시죠. 저요? 저 힘들었고요. 3년 동안 힘들었고 근데 일을 이제 저는 좀 약간 사서 좀 많이 만들어서 좀 많이 하는 편이었어가지고 그래서 뭐 힘든 부분이었지 막 다른 분들이 막 일을 더 막 시켜서 그래서 막 힘들거나 아니면 일 외적으로 뭐 힘들게 하면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대구지부에 제가 임제 첫 순위는 아니었거든요. 뭐 쓰긴 썼었지만 근데 이제 대구지부로 왔는데 그래서 제가 공단에 3년 내내 있을 줄은 전혀 몰랐고요. 아직도 그때 첫 인사를 갔던 게 20년 7월이었는데 그때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약간 그때도 비 오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도 지금 유민아 본부관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 계셨던 지부장님, 구조부장님이 너무 좋았어서 여기서 1년 더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1년 더 있어 보니까 또 너무 지금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너무 좋아서 3년을 있겠다라고 이제 제가 호기롭게 법무부에 얘기를 했다가 그래서 제가 사실 지원하지 않은 이제 서부출장소, 대구 서부출장소로 가게 됐는데 사실 그때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지원을 안 한 곳에 보내는 건 좀 너무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때 임지가 되게 신기했던 게
처음에는 지금 이제 이교 국장님이 지부장님이 계셨고 네. 지금 정경원 팀장님이 또 저희 구조부장님이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 너무 좋게 이제 보냈었는데 그러다가 정경원 팀장이 가시고 지금 서부 출장 소장님이 구조부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최무용 소장님이신데 네, 최무용 소장님이 제가 3년차 임기가 날 직전에 서부 출장소 임기로 먼저 발령이 나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 서부 출장 자리가 비어서 그래서 가셨는데 이제 저는 대구지부 3년 있겠다 그러고 저희 소장님은 아무리 봐도 서부 오게 생겼다. 서부 빨리 짐 싸라 이렇게 계셨는데 진짜 이제 제가 서부가 가서 마지막까지 되게 이제 또 제가 다 이미 뭐 알고 일을 같이 지냈던 사이니까 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아서 힘들긴 했지만 또 정말 많이 배웠고 제가 대구에서 공단 3년 안 했으면 뭐 당연히 대구 개업은 못했을 테니까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세 분은 이제 공단에서 법무관 생활 하시면서 뭐 좋았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았던 추억들도 있지만 어떤 뭐 불만 같은 것도 없을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뭐 불만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아쉬운 점이 없을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어느 조직이든 뭐 한번 돌이켜 보시면 어떤 아쉬운 점이나 불만들이 있었을까요? 이제 뭐 이제 기탄 없이 이제 글쎄요, 저는 불만이 없어가지고 제일 불만 많은데 글쎄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오래됐다고요? 불만보다는 이제 저는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래도 공단이 규모가 제법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법 네. 크고 한데 좀 역사도 조금 오래됐고.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각 사무실 뭐 출장소 단위, 뭐 지부 단위 별로 인원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업무 분장이 통일이 안 되는 게 사실은 저희는 1년마다 근무지를 뭐 유임도 가능하지만 네. 1년마다 옮겨야 되는데 그게 제일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업무가 A 사무실에 있다가 B 사무실에 갔을 때 A 사무실에서 내가 하던 게 아닌데 너무 오는 게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되면은 사실 또 이게 일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네. 업무에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뭐 제가 겪었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주변에서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딱히- 그 부분이 그랬던 것 같긴 하네요. 딱 저희 임용 됐을 때가 코로나 직후여가지고 저희도 전설로만 듣는 게 저희 임용 전에는 체육대회도 하고 뭐 봉사활동도 하고 맞아요. 뭐 많은 시간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단체 체육대회도 하고 막 네. 그랬었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어가지고 그 마치 그 대학교 신입생들 그 축제 못하는 그런 똑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네. 딱 오자마자 코로나 시기였어서 거의 뭐 단체 회식이나 이런 게 한 번도 없었고요. 한 1, 2년 사이에는. 그래서 사실 추억이라고 한 거는 이제 일을 같이 열심히 했다. 이런 거 아니고서는 뭐 저희는 이제 알게 모르게 그냥 식사 좀 종종 자주 하고 또 제가 집이 창원이다 보니까 창원 지부 근무할 때는 제가 학교 다니고 했던 그 근방에 다 계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따로 식사 조금 하고 물론 이제 그때 수칙은 위반 안 하고 예, 그게 되게 민감해가지고 예, 아무래도 공단이다, 방역수칙하에. 예, 공단이다 보니까 네, 그러고 이제 제가 떠나올 때 식사 한번 하고 제가 2년 있다가 그래도 간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조금 인원 해가지고 식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체육대회나 이런 건 못 하신 거예요? 네, 못 하고 제가 이제 부산 동부 출장소로 정근 가면서 전보 가면서 이제 그때 이후로는 조금 이제 코로나 완화되고 해가지고 그때 식사 조금 더 많이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곽 법무관님은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저 당장 생각나는 게 많지는 않은데 네. 일단 전 특근 매식비가 예. 사실 이 물가 상승률이 좀 반영이 안 돼 있지 않나. 그렇죠. 네. 올해 돼서나 이제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랐는데 네. 8,000원짜리 밥을 과연 어디서 먹을 수 있는 건지. 또 항상 이제 비싼 것만 드시니까. 비싼 거 먹겠다는 게 아니라 아주 김치찌개 같은 것만 먹어도 8,000원으로는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요즘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고. 그냥 그게 뭐 저희가 뭐 비싼 소고기 같은 거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찌개나 국밥 같은 거만 해도 10,000원 돈이 넘어가는데 그렇죠. 일하는데 밥값은 좀 잘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특근 매식비 얘기해서 그런데 네. 특근 매식비 사용처가 되게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 결제가 안 되는 게 물론 그게 뭐 사업자 등록 뭐 그 네네네네. 뭐라 하죠 그거를
그 카드 그 가맹점 등록인가? 네네 뭐 그게 항목에 따라 다르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저희는 야근할 때 그걸로 사용하면 된다고만 들었지 뭐 어떤 업종은 안 된다라는 건 사실 듣지 못했고 그걸 알아도 이 가게가 그 업종으로 등록돼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결제를 했는데 결제 시도가 안 돼서 사실 그냥 제 카드로 지불한 것도 있긴 했고. 아 진짜요? 물론 사후로 영수증 처리했긴 했는데. 네네네네. 예, 그런 게 조금 아쉬웠던. 특별히 아쉬운 점이 없으시네요. 저는 약간 지금 이 두 분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저희끼리도 얘기를 했었던 내용들이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워낙 오래 지내다 보니까 그냥 이게 당연한 걸로 이제 받아들여져 가지고 크게 뭐 생각을 못 해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저희 초반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뭐 청원 경찰이나 CCTV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 저희 이제 뭐 대구 지부나 대구 서부 출장소에도 한 번씩 이렇게 경찰분들을 이제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조금 저희 직원들끼리만 이걸 제압하려고 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험성이 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문제 생겼을 때 뭐 CCTV 같은 것도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직원들이 이제 막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고 더 화를 내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고 약간 조금 더 정비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 제가 부산 동부 출장소 갔을 때 조금 이전에 창원지부 근무하다가 부산 동부 출장소 갔을 때 느낀 점은 의뢰인분들이 너무 쉽게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론 국민 여러분이나 의뢰인분들께 조금 더 가깝게 있는 게 저희 뭐 공단의 취지라면 할 수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아까 신체적이나 그런 위급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 걸걸하신 분들도 많은 편이었어가지고 그냥 막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지부 근무할 때는 앞에 상담실이 있고 앞에서 이제 조금 뭐라 해야 할까요? 방지할 수 있는 공간적으로 분리가 돼 있어서 방지할 수가 있는데 제가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통영도 가봤지만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딱히 분리되어 있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공간 분리는 아니었거든요. 이번 제가 부산에서도 그렇고 그런 게 조금 아쉽지 않나. 물론 뭐 예산이나 공간의 제약이겠긴 하지만 조금 더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이제 신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생각이 됐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법무관 생활하시면서 이제 뭐 힘들었던 점이 있으셨나요? 뭐 이거는 정말 좀 법무관 생활하면서 이거 좀 현타 온다 좀 약간 그런 게 있으셨을까요? 저는 저 첫 재판 갔던 날이 기억이 나는데요. 첫 재판. 첫 재판이 거제 10법원이었어요. 네. 통영 출장소는 이제 통영 지원만 가는 게 아니라 법원을 거제 10법원이랑 고성 군법원을 다 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법무관이 처음 임용돼가지고 들어오면 공단에서 6개월간은 소송을 못 하거든요. 재판을 못 나가요. 첫 6개월간은. 첫 6개월간 소송을 안 하고 서면만 쓰다가 이제 처음으로 재판을 나가는데 이제 거제 10법원이니까 차를 타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초보 운전이었어요. 네. 제가 원래 운전을 전혀 못하고 제 차도 없다가 통영 출장소에서는 이제 운전을 하고 출장을 다닐 일이 많다 얘기를 듣고 첫 6개월 동안 차도 사고 뭐 운전 연수도 받고 하면서 이제 한 다음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제 거제 10법원 갔는데 첫 재판 가는 날이 가는 거니까 소장님도 같이 가셨고 제 차가 운전을 하는데 소장님이랑 이제 저희 쪽 대리님이랑 주임님이랑 이렇게 넷이서 이제 거의 소풍 가는 느낌으로 뭐 그렇게 갔는데 제가 운전을 워낙 못하니까 제가 급브레이크 밟고 막 소장님이 막 이렇게 뒷자리에서 안전벨트 메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졌거든요. 막 그렇게 진짜 벌벌 떨면서 막 운전해서 가가지고 갔는데 그때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그 시골 노인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그 노인회관 소속이 아닌 다른 할머니가 밖에서 이렇게 엿보다가 그 안에 있는 할머니들한테 매치기를 당해가지고 당해서 폭행을 당해가지고 한 손해배상 사건이었는데 이제 같이 간 할머니가 제 팔을 잡고서 재연을 막 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재연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 첫 재판인데 막 그런 일들이 막 발생하고 끝나고 이제 막 그 맛있는 거 사 들고 통일주소 돌아갈 때 제가 운전하니까 이제 다들 이제 벌벌 떨면서 이제 운전
제 차에 앉아 있고 뭐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좀 무섭고 떨리고 막 그랬던. 돌이켜 보면 이렇게 네. 재밌었던 돌이켜 소리. 보면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본인만 추억인 것 같은데. 그때 저희 소장님이 그 하신 말씀이 예. 그 인생이 좀 무료하고 지루하면 예. 그 곽창현 법무관 차를 타면 된다. 아. 삶에 대한 의지가 생기는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아. 그 후기를 남기셨는데 여튼 크게 좀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고 힘들었던 점은 제가 통영했을 때 그 구치소 상담을 많이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구치소로 상담을 가는데 네. 구치소에 있는 분들이 사실 조금 거칠죠. 거칠기도 하고 이상한 얘기를 자꾸 많이 해요. 뭐 누구를 고소하고 싶은데 왜 고소하고 싶냐고 하면 그 자기는 불교에서 부처님을 믿는데 나무 아미타불을 이용한 말장난을 해가지고 부처님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죠. 네, 진짜. 그런 얘기를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상대방이 이제 그 내연녀가 또 다른 사람이랑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고소를 하고 싶은데 마땅한 게 없으니까 자기도 이 사람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 내연녀고.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자기 딸이 변호사인데 연락이 안 된다. 나보고 연락 좀 해달라. 뭐 이런 거를 부탁하니까 뒤에서 이제 그 교정직 공무원 분이 그 법무관님이 네 부탁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뒤에서 소리 지르고 아니 그런 추억이라면 추억이고 되게 힘든 점이었던 힘든 점이었죠.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근데 그때 웃기긴 했습니다. 웃기긴 했는데 진지하게 그런 걸 부탁해가지고 조금 놀랍긴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인용될 때 이제 선배들이랑도 얘기할 시간이 있어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특히 공단 한정 얘기죠. 이제 하면 이제 직원분들이랑 변호사분들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 이제 저는 원래 공단을 지원하려고 했었으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됐긴 했는데 창원지부 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예, 지금 이 본부도 계신 분도 계시지만 예,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되게 뭐라지 지금도 계속 연락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실제로 하지는 않고요. 했죠. 이제 공단 마지막 7월달에 이제 마지막으로 출근하면서 전화를 드리고 예, 나오고 아닙니다. 아니 뭐죠? 아니 이게 전화를 좀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분한테는 전화를 못 드렸는데 이거 방송 나가면은 나한테는 전화 안 하셨다 할까봐. 네, 부산도 되게 다들 좋으신 분들만 계셨어가지고 트러블 전혀 오히려 저보다 연차는 훨씬 높으신데 더 대우해 주셔가지고 네, 3년 잘 있다 온 것 같습니다. 대구 지부랑 대구 서부도 굉장히 그 직원분들과의 관계가 되게 좋아서 사실 뭐 그래서 제가 지부에도 뭐 3년 내내 있으려고 했던 거고 뭐 서부에서도 되게 좋았고 사실 요새는 뭐 지부를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지금도 뭐 가는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이제 뭐 변호사님들하고 먹기도 하고 또 직원분들이랑 뭐 밥 먹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앞으로도 그러실 것 같은데 근처 그게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어디까지 그래도 되는지 약간 좀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저는 이제 나왔으니까 상대방 측 변호사를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나왔으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다녀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또 8월에 본부에 와 있을 줄은 또 생각도 못했습니다. 법무관 생활에서 꽃이라 함은 본인들이 수행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뭐 본인들이 수행한 사건 중에서 뭐 기억에 남거나 뿌듯하거나 아니면 좀 아쉬움이 남는 사건들이 있을까요? 특히 김동철 법무관님 같은 경우는 그 혹시 두 분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행하신 사건 중에서 뉴스에 크게 난 적도 있어요. 네. 좋은 쪽으로 자랑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건 있긴 합니다. 네, 여러 건 있는데 어떠실까요? 세 분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뭐 기억에 남는 사건들. 먼저 얘기하시죠. 네. 사실 굉장히 뭐 다양한 방식으로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긴 있는데요. 제가 가장 크게 이제 보람을 느꼈던 사건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건 이제 보도가 됐던 사건이긴 한데 그 한 70년 정도를 이제 전혀 출생 신고가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태로 이제 사시다가 이제 교도소에 여러 번 수감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그냥 밖에서 생활하고 겨울에는 이제 너무 추우면 되게 가벼운 범죄, 누구 지갑을 잠깐 훔쳤다가 뭐 준다든지 아니면 훔쳐간다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결국 교도소를 들어가고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처음에 교도소에 들어가실 때는 이제 지문으로 이제 신원을 확인을
확인을 한 상태로 그냥 교도소가 들어가졌고 네. 그 이후에도 한 번 교도소 들어온 적이 있으니까 계속 그냥 수감이 됐던 거예요. 근데 네. 이분은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당연히 뭐 출생신고도 안 돼 있으니까 아무런 뭐 의료보험도 없고 계속 그렇게 사시다가 요번에 제가 재작년쯤에 그 대구 검찰청에서 이런 사람이 교도소에 발견됐는데 이 사람을 조금 도와주고 싶다. 혹시 공단에서 도와줄 수 없냐?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그러면 뭐 알겠다. 방법을 좀 알아보겠다라고 하고 이제 검찰청에 협력을 해서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만들어 드리고 또 성 그리고 이름도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은 곧 이제 아마 출소를 곧 하실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그래서 이후에는 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주거급여라든지 이런 걸 받고 조금 더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 살 수 있게 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분을 좀 지원해주고 싶다 이런 연락들도 좀 많이 온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보람을 느꼈고 뭔가 한 사람의 그런 인생에 그래도 조금 영향을 줬구나 좋은 쪽으로 이런 점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았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조금 안타까운 사건인데 저는 이제 공단 변호사로서 저희 공단에 접수된 사건 외에도 그 소위 이제 피해자 국선 사건을 네. 몇 건씩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건들 중에 강제 추행을 당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준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였는데 이제 그 피해자가 처음에 이걸 진술을 하고 뭐 가해자도 이제 진술을 받고 했는데 이제 경찰이 이걸 증거가 부족하다 해서 이제 불송치 그래서 경찰 단계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분은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자기도 사실 그냥 잊고 지내고 싶기도 하고 더 이상 그냥 안 하고 싶긴 한데 너무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조금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기소해서 재판에 갈만할 그런 사건이라고 판단이 들었어서 그래도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이의 신청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의 신청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을 하면 경찰이 이제 이 사건을 검찰로 보내게 되고 이제 검찰청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담당 검사가. 근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이 그래서 담당 검사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됐고 기소했고요. 그래서 1심에서는 이제 실형이 나오고 바로 법정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항소심 진행 중이긴 한데 일단 이 피해자는 사실 항소심 결과를 떠나서 일단 지금까지 노력해 준 것과 내가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일단 인정된 것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편해졌다.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건도 되게 한 사람의 인생에 좀 영향을 많이 줬구나. 그렇죠. 좋은 쪽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보람이 있던 그런 사건 두 개가 지금 기억에 납니다. 아시죠? 저 먼저 하나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통영에서 네. 했던 사건인데 그 해녀 할머니가 네. 항구를 걸으시다가 네. 항구 그 길 바닥이 네. 부서져 있었어요. 예. 그 이제 길 바닥이라기보다는 그 배수구 네. 그 거기에 이제 걸려서 넘어지신 거예요. 네. 걸려 넘어지셔가지고 골절상을 입으셔서 네.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네. 이제 그래서 국가배상 신청을 먼저 국가에다 했는데 기각이 돼서 네네. 민사소송을 그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구조 사건이어서 법원에서 이제 저희 공단으로 넘긴 사건이었는데 네. 해녀분들이 사실 좀 근로를 할 수 있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연한이 다른 직업보다는 되게 길잖아요. 네네. 일반적인 우리 근로자는 65세 뭐는 보통 이제 정년 퇴직을 하고 이제 법적으로도 뭐 그보다 더 높은 70세 이상 분들의 이제 그 일세 수익 같은 경우는 인정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고령의 분들한테는 네.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할머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소송에서 인정이 되더라도 그게 좀 인정받기가 어렵지 않나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해녀 실태조사 같은 거를 이제 제주도에서 발간한 게 있는데 네네. 네, 그거를 해가지고 실제 해녀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보다 가동 연한이 훨씬 더 길고 80세 이상까지도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실제로 계속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시고 생계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그 일을 하는 걸 보람으로 여기서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네. 뭐 이런 걸 소명을 해가지고 좀 법원으로 하여금 좀 인정받을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판결이 나온 건 아니고 이제 화해 권고를 내리셨는데 이제 네. 대부분 신청했던 금액이 인정이 돼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었군요. 좋은 결과로 할머님께서 보상을 좀 많이 받으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또 재밌는 사건은 건 이게 제가 그거 마무리할 때쯤이 통영 생활 마무리할 때쯤이었는데 네. 그걸 끝내고
광주 고등검찰청 가게 됐는데 네. 거기서는 반대로 이제 국가배상 국가 쪽을 국가를 대변하게 네, 됐구나. 국가를 대변하게 된 네. 하루 아침에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또 창에서 방패가 됐구나.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국가 입장이 또 살짝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기각했는지도 알지 알 것 같고 국가배상 기각. 솔직히 제가 만약에 그 담당 법무관이었어도 인용을 하기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그래가지고 일단 다행스럽게 받으신 거에서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제 이게 확실히 입장에 따라서 이걸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구나. 맞아요. 그런 거를 알 수 있게 해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뭐 또 딴 얘기로 새는데 제 친한 군대 후임 중에 친한 기자인데 이제 이게 신방과 나와가지고 이제 기자가 되려고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언론사마다 어떤 정치색들이 이제 은연중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근데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중요치가 않은 거야. 근데 평소에 자기가 정치관이 있겠지. 정치에 대한 어떤 그 관이 있는데 이제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정치관이랑 좀 다른 그 언론사라고 하더라도 그냥 일단 지원해놓고 보고 그 지금은 전혀 자신의 정치관과 다른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뭐 잘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래서 막 이제 아예 그쪽으로 좀 갔는데 참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사람이 진짜 본인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이제 생각이 다 바뀌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국가배상을 하고 싶은 피해자는 고검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공단으로 와야 되나요? 이거는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 게 사실 국가배상 신청을 검찰에다가 했을 때 사실 일반 입장에서 검찰이 어떤 기준으로 배상을 해주는지가 해주는지 알기 어렵고 여러 가지 또 이제 그걸 담당하는 이제 법무관이나 이제 심의회가 어떤 성향인지도 확실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국가배상 신청을 검찰에다 하는 거 무조건 해라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용이나 뭐 이런적인 측면에 훨씬 더 경제적인 거는 또 사실이고 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서 무조건 공단에서 민사소송을 해라. 무조건 이제 검찰에다가 국가배상 신청을 해라. 이렇게 무조건 한쪽으로 해라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좀 운에 많이 좌우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기준도 조금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걸 무조건 뭘 해라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래도 좀 민사소송 절차 자체가 조금 복잡하고 그렇다고 하면 국가배상 신청해서 거기서 기각되더라도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는 거니까 그 제기할 수 있는 시간 제한 같은 건 없나요? 소멸시효가 있죠 물론. 이제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왜 또 괴롭힙니까? 예? 왜 좀 괴롭힙니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좀 저는 이제 국가배상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국가배상 업무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유 법무관님은 어떠세요? 예. 저는 뭐 김동철 법무관처럼 뭐 이게 언론에 타고 이런 건 없긴 한데 그게 중요치는 않죠. 뭐 모든 사건이 다 뜻깊은 거니까.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이랑 의사소통을 엄청 많이 한 건이 사건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데 아무래도 창원지부 있을 때 이제 가사 사건을 하다 보니까 이혼 사건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주로 그 아내분 입장에서 많이 하는데 제가 했던 거는 또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특정되니까 그렇죠. 이제 남편분이 외도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 과정상에서 뭐 돈을 위자료조로 돈을 얼마를 지급했는데 이제 결국엔 이 돈이 이제 재산 분할 과정에서 이 돈이 문제가 됐습니다. 딴 거는 다 괜찮은데 이 돈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 금액이 꽤 컸거든요. 이제 이 여자분은 이 돈이 이 외도에 대한 위자료다 주장을 하고 이 남자분은 그게 아니고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이제 아내분께 돈을 준 거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이 금액을 은닉을 했다. 결국에는 재산 분할 대상의 금액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이었는데 이게 금액이 꽤 크다 보니까 그 금액이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 1억이 넘는 돈이었거든요. 그게 꽤 크다 보니까 이게 인정이 돼 버리면 이제 전 의뢰인 입장이니까 이혼의 원인도 상대방이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돈도 이제 줘야 되는 입장이면 너무 억울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의뢰인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는 그 돈을 그때 당시 한창 코인 투자가 붐이었습니다. 코인 투자를 해서 싹 이제
잃으신 거죠. 그래서 이 은닉이 아니다. 우린 투자를 했는데 이 없다 해가지고 이제 다만 이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코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야근도 엄청 하고 이 투자하게 된 경로가 이제 또 이분 의뢰인께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자녀의 친구를 통해서 또 투자를 하게 돼서 네. 이 투자를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랑 또 연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그림 자체가 워낙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또 그때 당시 코인이라는 게 투자의 개념보다는 네. 시선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투기 뭐 그래서 법원 저희 판사님께서도 조금 의심은 가는데 제가 이제 코인에 대해서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막 하면서 언제 이게 돈이 들어왔고 이 경로를 통해서 돈이 지급이 됐고 결국에는 그게 폰지 사기였습니다. 폰지 사기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피해자 몇 명 있다는 것까지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그 재산이 은닉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물론 이제 재산 분할 같은 경우 기업 부분이 문제가 되긴 하는데 이제 적극 재산보다는 소극 재산이 훨씬 많아서 결국엔 빚잔치가 돼가지고 저 의뢰인이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신 거예요. 이게 1억이 넘는 돈이 인정이 됐으면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돈을 이혼도 하고 돈을 받게 되는 입장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창원 그때 딱 아까 각탕영 법무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부산으로 이제 정근을 가야 되는 시기 직전이어가지고 그분이 김해 분이셨는데 네. 의뢰인이 통화를 막 하는데 너무 고맙다면서 이제 제가 정근 가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워서 어떡하냐 막 하시면서 찾아오시겠다는 거 오시지 마시라고 막 그래서 그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자아 실현이 되시죠. 그게 변호사로서의 조금 자아 실현이 되시는구나. 그게 그때 그러니까 제가 소송을 잘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끈질게 물고 늘어지니까 이 부분을 조금 받아들여 주시고 또 제 생각에는 판사님께서 좀 가엾이 여기지 않았나. 제가 너무 근데 그때 유민환 법관 이 사건을 얘기했던 것들이 좀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되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때 막 코인 전혀 모르겠다면서 막 뭐 이런 자료들 어떻게 보냐 하면서 보여준 게 있는데 다 막 영어였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네. 하나도 모르겠어가지고 또 심지어 근데 저 소송 수행을 하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또 이분이 그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셨던 분이 또 투병 중이셨어요. 예. 그래서 연락이 된다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또 사건을 많이 접하다 보면은 은닉하는 그 상황들의 조금 어떻게 흘러가는 반응이 은닉하는 상황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랑 비슷하긴 했었거든요. 다만 이제 의뢰인께서 너무 억울해 하시니까 믿고 진행했는데 어떻게 다 인정이 돼가지고 조금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모습이 비단 이분만의 모습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니까 코인도 물코인이었는데 이제 그 외도했던 이제 그거 관련된 자료를 쫙 읽는데 이게 비단 이분만의 모습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세 분은 이렇게 뭐 우리는 다 성인이지만 물론 다 성인이지만 30대 넘은 성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면 이제 부모님 눈에는 다 어린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눈에는 예. 뭐 변호사가 됐다 한들 뭐 사회생활 한다 다 부모님 눈에는 어린아이인 것 같은데 이렇게 뜻깊은 일을 하면 부모님들 다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김동철 법무관님 같은 경우는 뭐 수행하신 사건이 뉴스에 나왔다던가 그럼 다 부모님이 아시죠. 뭐 열심히 자랑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뭔가 열심히 살고는 있다. 되게 우리 아들이 그런 거 했다고 하면 되게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은데 반응이 어떠세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보내드리기만 하고 그래서 근데 부모님이 이제 그거에 대해 별 말씀은 잘 안 하시거든요. 특히 뭐 아버지는 뭐 더 말씀이 별로 없으시고 어머니도 뭐 그냥 뭐 고생했다 이 정도였는데 그걸 제가 봤을 땐 표현만 안 할 뿐이지.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줄 알다가 얼마 전에 개 모임에서 엄청 자랑하시고 네. 네. 얼마 전에 무슨 막 친척분들 모임을 하게 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막 고모나 이제 고모부 이런 분들이 니네 아빠가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른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을 때 그때 약간 좀 놀란 건 있습니다. 맞아요. 그 표현 안 하는 척하면서 네, 저는 상상을 잘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자랑 안 할 수
없게끔 김종철 법무관이 보낼 겁니다 아마. 아 무슨- 성격상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성격상, 이게 그래서 어떤 경위로 정리를 해가지고 아마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아마 스크랩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보낼 겁니다. 볼 거기 때문에. 텍스트로는 안 보냈어도 말로는 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무관들은 이제 아까 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법무관님들은 이제 뭐라고 하냐 법무관들도 제대라는 말을 쓰나요? 전역이라는 말을 쓰나요? 전역이라고 사실 전역이라는 말을 쓰나요? 소집 해제가 조금 더 소집 정확한 해제.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쨌든 뭐 복무기간의 만료가 네. 가까워지면은 그 어떤 고충들이 있을까요? 이제 정식으로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네. 예. 아무래도 취업이겠죠. 취업. 예. 네. 어느 길로 갈 것이냐를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김 법무관님처럼 개업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은 유 법무관님처럼 뭐 회사에 다른 법률사무소에 갈 것이냐, 그런데 뭐 어떤 뭐 힘든 점들이 있으셨을까요? 뭐 개인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공단 입사자부터 먼저 말씀해 보시죠. 면접 과정이나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쎄요. 저도 취업 과정이 조금 고민이기는 했습니다. 사실 법무관 3년이 유예 기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로스쿨 졸업하면 법무관을 가지 않는 다른 동기들은 이미 다 취업을 하거나 개업을 하거나 그런 상황에 사회에 먼저 나가 있는데 저희는 3년 동안 먼저 유예 기간을 거치면서 나가는 거라서 저는 사실 처음 법무관 들어갈 때 난 잘 된 거다. 다른 동기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3년 차가 되니까 그래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뭐 주변의 동기들 봐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공단 입사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 공단 입사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은 특별히 없었어요. 아주 쉽게 들어왔다. 아니 아주 쉽게 들어온 건 아니고 아하. 근데 면접이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질문이 많아서 당황했던 건 있었습니다. 저도 면접은 봤는데 전 어려웠는데. 야. 그러니까 문제 수가 많아서. 문제 수가 많아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문제가 뭐 아니 면접 때 뭐 물어보죠? 그 뭐 법률 문제 물어보나요? 네, 법률 판례 문제 물어보셨고 그 외에 이제 공단이 나아갈 길 뭐 이런 게 좀 이런 거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니 이제 이태로 입사해야 되는 입사를 하려고 온 사람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셨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고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붙은 걸 보면 훌륭하게 대답을 했다.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점을 보고 주셨을지. 근데 제가 예전에 다른 팟캐스트 그 주제에서 뭐 잠깐 얘기했었던 건데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시험이든 면접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면접이라는 게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는데 논리 정연하게. 저도 잘 안 게 연습을 해도 이게 연습의 영역이 아닌 연습을 하면 할수록 연습의 영역이 아니라는 게 좀 느껴지니까 이게 참 그런데 예. 시작부터 저는 그 입사 동기랑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입이 얼어가지고 그렇죠. 말을 그렇죠. 계속 더듬으면서 그렇죠. 막 하게 돼가지고 처음부터 망했다. 이거는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진짜 그런 생각이 진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공단 입사할 때 면접 볼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습을 하면 할수록 이게 연습의 영역이 아니라는 어떤 벽이 느껴지니까 작전을 좀 하나 세운 게 이게 이미지로 승부하자 이래가지고 목소리를 진짜 크게 했거든요. 목소리를 진짜 막 진짜 무슨 막 군대에서 하는 것처럼 군대 훈병처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당시 사무총장님이 면접관이셨는데 네. 지금 사무총장님 말고 근데 최과다 씨는 좀 목소리를 조금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랬는데 씩씩하게 보인다는 이미지로. 근데 뭐 그런 걸로 승부했는데 그걸 되게 뭐 귀엽게 봐주셨는지 몰라도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근데 논리적으로 말이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공단 면접은 봤지만 어떻게 답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분은 내 딴얘기인데 내 바로 옆에 앉았던 형은 이제 같이 입사했어요. 잘 돼가지고. 근데 그 형은 이제 자기도 이제 잘 보이고 싶었나 봐 면접관한테. 그래서 막 이렇게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그러니까 나는 남의 말도 잘 경청하는 사람이에요. 이 이미지를 주고 싶었나 봐 면접관한테.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남의 말도 잘 듣는다. 내 차례가 아니다 했는데
그래서 막 좀 그런 눈물 나는 상황이 기억이 있네요. 네. 진짜 면접은 다 긴장되고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뭐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앞으로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으세요? 예, 너무 큰 질문이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저희 곽태문 의원님부터 하시죠. 앞으로 어떤 공단 변호사로서 포부 면접 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 뭐 글쎄요, 입사 동기 말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제 뭐 로스쿨 처음 들어갈 때 자소서도 그렇고 이번에 공단 자소서에도 쓰고 했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기로 마음 먹었을 때 내가 많은 사람은 도와주지 못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법의 우지로 인해 고통받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내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결국 내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제 역량, 그런 이제 주변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공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고, 또 실제로 그 지역 사회나 뭐 좀 어려우신 분들을 많이 도와줄 수도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앞으로 좀 능력이 있는 변호사가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능력 듭니다.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네, 아무래도 좀 더 스마트하고 좀 잘, 지금은 사실 좀 많이 부족한데 이제 앞으로 좀 노력을 해서 좀 실수도 좀 덜하고 좀 아는 것도 좀 공부도 좀 더 하고 뭐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한테 더 양질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실 겁니다. 네. 좋은 단어는 다 쓴 것 같아요. 이렇게 말 앞에서 잘해가지고 약간 굉장히 곤란합니다. 네, 먼저 하시죠. 제가요? 예. 사실 저도 최근에도 많이 또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처음에 변호사 일 시작하기 전이나 뭐 로스쿨 다닐 때나 이럴 때는 그냥 막연히 사람을 좀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에서 결국 흥미를 느꼈던 거고, 근데 점점 공단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하는 일에 정당한 대가를 내가 받고 있는 게 맞나?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의 이 보수를 받아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많이 들 때도 있었고, 되게 한 번씩 그런 의뢰자 분들과 그런 얘기를 하거나 뭐 제가 화가 날 때도 있었죠. 화가 날 때도 있었고, 뭐 서로 막 감정이 심해질 때도 있었고, 막 그런 일도 겪으면서 나는 그럼 대체 어떻게 이제 일을 해야 되나, 어떤 일을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원하는 제 모습은 제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일인데, 그렇죠.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던 거는, 보통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변호사님들의 그 모습들, 약간 좀 진중하고 점잖고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조금 권위적이거나 위압적인 모습들이 있거나 이제 그런 모습들을 상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제일 중요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 그런 모습을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조금 더 친화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저는 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오더라도 그 사람이 뭐 저한테 지금 저는 개업을 했으니까 어떤 수임료를 내든 아니면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조금 제가 한결같이 쭉 뭐 앞으로 제가 엄청 잘 되더라도 이런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실 겁니다. 또 앞에서 또 좋은 말 다 하셨네요. 남은 게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어떤 변호사, 어떤 사람이 될 거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 평생 가져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제가 이제 해보니까 한 3년 정도 그래도 어떻게 해보니까 제가 테크닉적으로나 뭐 이렇게 잘 쓰거나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계속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거. 근성 있게. 예, 근성 있게 물고 늘어지는 거. 그거라도 지킬 수 있는 변호사. 그래서 결국에는 의뢰인이 하고, 사실 의뢰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도 끈질기게 해보고, 결국에는 성실함과 끈질김이 무기가 될 수 있는 변호사가 되는 게 지금 생각입니다. 거의 뭐 대본을 써온 것 같은데요.
이야, 써온 것 같은데. 아 기억할까요? 연락만 하시죠. 네, 마지막으로 저도 굉장히 이제 오그라드는 거를 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세 분의 우정이 너무 돈독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오그라들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한마디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까요? 네. 좋은 말인가 나쁜 말인가요? 그거는 뭐 뭐든지 뭐 그거는 뭐든지. 뭐, 웬만하면 좋은 말로 좀 오그라들긴 하지만 그래서 먼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 뭐 가위바위보 결과대로. 저 가위바위보를 아까 사전에 했는데 그러면은 가위바위보 결과대로 이제 곽 변호사님이 김법무관님에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시죠. 네. 혹시 BGM 깔리나요? 그 얘기를 야, 혹시 BGM 깔리나요? BGM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듣기 전부터 약간 쉽지가 않은데. 쉽지 않네요. 시작할까요? 너무 골골인다 진짜. 해보세요. 예, 해볼게요. 김동청 법무관님. 이제 뭐 공단이라는 울타리를 이제 벗어나셔서 새 출발하시는데 몸 조심하시고 뭐 무슨 어려운 일 있거나 뭐 자료 같은 게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고 좀 사업 잘 번창해서 나중에 나 어려울 때 도움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네? 사랑하진 않고 중철아 내가 많이 아낀다. 좋습니다. 네. 약간 정신적으로 좀 고통을 입은 것 같습니다. 내상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두근거리죠? 내 차례 당근 긴장되는데. 네. 김법무관님이 이제 유방관님께 쉽지 않은데. 미안하. 너무 그러니까 저희는 평소에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약간 너무 오그라드는데 이제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거기엔 또 좋은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뭐 잘 지낼 거라고 믿고 내가 항상 또 제일 의지하는 또 믿고 있는 그런 또 관계니까 앞으로도 오래오래 잘 지내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타영아. 사실은 같은 생활을 물론 직함은 바뀌지만 같은 생활을 1년 아니면 평생 더 해야 된다는 결정한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여튼 공단에 입사하게 돼서 축하하고 다만 이제 네 건강을 위해서 조금 헬스도 하고 말린 어깨 좀 풀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능력 있는 변호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찔하네요.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제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보기 너무 좋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아니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세 분도 이제 뭐 학창 시절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흔히들 뭐 진짜 친구는 학창 시절 친구라고도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회생활 하면서도 진짜 좋은 진짜 진정한 친구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네, 생각이 저도 많이 바뀌었는데 아무튼 세 분 우정 영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세 분에서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출연해 주셨는데 한 분씩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떠셨나요? 오늘 출연하시면서? 처음에 팟캐스트 이제 출연 제의를 받고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그냥 근데 좀 이제 사실 이제 셋 다 법무관 끝나고 이 둘은 사실 이제 공단은 마지막이니까 좀 추억도 쌓을 겸 되게 법무관 생활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 같다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실제로 이 법무관 생활 정리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관님은 저도 사실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상당히 고민도 많았고 그랬는데 저도 지금 곽태명만 말한 것처럼
딱 법무관 임기가 이제 끝나는 게 잘 실감이 나지 않고 있다가 오늘 그래도 와서 다 같이 얘기를 하고 이러면 이것도 약간 하나 마침표를 또 찍는 이제 그런 느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왔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마지막에 이제 서로 이제 얘기해 주는 건 좀 쉽지 않았지만 힘들었지만 그래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그 아까 곽타영 법무관이 쉬는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조회수 5천이 되면 이제 곽타영 법무관 또 재출연하기로 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기대하면서 이제 유튜브 항시 잘 보고 그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딱 3년 전이죠. 네. 2020년 8월에 곽상현 법무관 태우고 여기를 처음 왔는데 네. 그게 이제 공단 생활의 첫 시작이었는데 네. 7월달 이렇게 지나고 소집이 되고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공교롭게도 8월달에 공단에 모이게 돼가지고 조금 아이러니 이렇게 끝을 맺었어야 됐나라는 아이러니함도 있긴 한데 네, 네. 처음과 끝을 여기서 맺게 돼서 참 재밌었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저번에 출연 제의를 뭐 계량기 받은 건 아니지만 손현태 변호사님 예. 하실 때 그때도 이렇게 재밌었을 것 같다. 그때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저희랑 나온 것보다 그때 나왔던 게 낫다. 끝까지 이러실 겁니까? 네. 그래서 되게 오늘 재밌었고 이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네. 편집의 힘을 믿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재밌는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진짜 김동철 법무관님도 개업하셨으니까 정말 대박 나시고 진짜 돈 세느라 감사합니다. 좋을 정도로 진짜 돈 많이 버시고 네. 정말 행복하시고 유 법무관님도 새로운 직장에서 정말 능력 인정받으시고 승승장구하시고 곽 법무관님도 우리 공단의 미래를 위해서 소중한 인재이시니까 네 정말 최선 다해 주시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 분 다 잘 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거고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세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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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